빵청 여러분, 하이, 부박이요. 자, 오늘은 제가 처음 시도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처음으로 협찬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걸 협찬을 받았냐? 지금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요 시계를 협찬을 받았어요. 네, 알아요. 디자인이 조금 웃기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제 주변 사람들 반응이 이랬거든요. 이모 요거 어. 디자인만 딱 보고 어때요 느낌? 장난감 아니야 이거? 이거 협찬 받은 뭔 협찬? 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저기 어린이용 아니냐? 아니야 스마트워치요 나름. 그래? 응. 나 이거 디자인만 딱 보고 느낌이 어때? 뭐 문방구에서 산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야? 뭔 야, 시계가 너무 크다 근데 이거 그지? 뭐 원통형처럼 생겼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딱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디자인이 좀 난해하지? 그지? 네, 디자인을 본 반응은 뭐 이래요. 뭐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분 반응만 일단은 영상에 실어봤어요. 자, 디자인은 알겠고 그럼 이 시계가 어떤 시계냐? 바로 닷워치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점자가 튀어나와서 손으로 만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시계가 아니라 스마트워치라는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시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양파 까보듯이 까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착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잡아 당긴 다음에 자석을 찰싹하고 붙이는 방식이에요. 메탈밴드 치고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거 조금 손목을 움직이다 보면 이게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상당히 많은 횟수를 다시 조정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은 일단 무게가 정말 가벼워요. 네, 크기나 부피에 비해서도 정말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 점자가 튀어나오는 기믹을 집어넣으면서도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다는 건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가볍다 보니까 하루 종일 차고 다녀도 부담은 덜했어요. 일단 사이즈가 커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무게가 가볍다는 건 적어도 팔이 아프진 않았으니까 뭐 일단은 높게 쳐주고 싶어요. 그 다음 특징은 아주 조용하게 정확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차고 다니던 점자 시계 같은 경우는 마리 점자 시계지 사실 대략적인 시간밖에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를 점자라는 문자로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했다는 점은 정말 메리트가 컸어요. 네, 맞아요.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밖으로 나와 봤어요. 자, 밖에 싸돌아 다니실 때는 마스크를 아주 단단히 써주시고요. 일단 카페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키고 스마트워치로 문자를 읽다가 열받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점자가 4칸밖에 안 돼서 이걸로 문자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아주 조용한 곳에서 굳이 확인을 해야 한다 하면은 만져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글쎄요. 다음 특징으로는 알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허벅지가 마비된 것처럼 진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이 닷워치를 사용하고 나서는 그럴 걱정이 없었어요. 물론 스마트워치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능이겠죠. 전용 앱을 통해서 어떤 앱에서 알림을 받을지 그리고 진동의 색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를 다 설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좋았는데 뭐 솔직히 이거 다 되는 거잖아요. 카페를 빠져나와서 지하철을 타봤어요. 물론 저는 평소에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편이지만 저를 포함한 시각장애인들이 아예 지하철을 이용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을 오랜만에 타봤어요. 우선 제 경험과 느껴진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지하철이 상당한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메시지를 이렇게 귀로 들으려면은 볼륨을 많이 키웠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리력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닷워치를 사용하니까 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문자를 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컸어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요. 이 시계가 배터리가 아주 오래 갔습니다. 생각보다 한 3, 4일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이 점은 그래도 충전을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어서 상당히 편했어요. 자, 이제 단점을 말씀드려 볼 텐데, 우리 닷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제가 단점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추후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차기작 개발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단점으로는 스피커 및 각종 센서의 부재예요. 뭐 같은 가격 라인업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 모델들도 각종 센서 및 스피커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시계 같은 경우는 그 흔한 심박 센서라든지 자이로 센서조차도 없어서 남보기로도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차기작 개발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은 활용도예요. 자, 각종 센서 및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정말 애매했어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보여드린 점 말고는 솔직히 활용도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할 때 타이머 설정을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석으로 고정하는 거라서 운동할 때 차기도 힘들어요. 클립으로 딱 고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자석으로 고정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팔을 격하게 움직여도 이게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엄청 거슬릴 거예요. 거기다가 집에서 혼자 운동하면 주변에 피해 줄 일이 없기 때문에 타이머라면은 굳이 이걸 찰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맞춰도 충분하잖아요. 그 다음은 화장실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 시계 방수를 지원하지 않아요. 자, 비슷한 가격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훨씬 저렴한 모델들도 다 방수를 지원을 하는데, 물론 저보고 이 점자가 튀어나오는 신박한 기능이 있는 이 시계에다가 방수 기능을 넣으라 그러면 저도 못 넣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아쉽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게 진짜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점자가 제대로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이 사용할 때마다 벌어졌어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사용할 때마다 그러니까 가끔씩 스마트폰을 꺼내서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시계를 찰 이유가 1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점은 좀 아쉬웠어요. 만약에 제 시계만 이런 게 아니라면 추후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스마트워치를 떠나서 시계 본연이 가진 특징을 묵살시키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질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 밴드를 출시를 해주시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시계줄로는 줄질이 불가능했어요. 이 점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좀 어정쩡해서 이 시계에 줄질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줄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요. 그래서 그냥 아쉽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차기작 개발에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단점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충전을 하려고 하다가 느껴진 단점이에요. 뭐냐면 이 시계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단자를 맞춰줘야 돼요. 물론 딱 맞춰주면 딱 맞아 들어가고요.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점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훨씬 저렴한 스마트워치들도 많죠. 그 저렴한 스마트워치들이 모두 요즘에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스마트워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요즘 나오는 무선 이어폰들마저도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슬슬 결론을 내봐야겠죠. 자, 일단 가볍고 반응 속도도 좋고요. 점자가 튀어나오는 시계가 필요하다면 선택지가 없는 유일무이한 제품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저보고 이 제품을 제 돈 주고 구입을 하라 그런다면 조금 망설여집니다. 죄송하지만 제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조금 그냥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단점이 보완이 가능하다면 웃돈을 주더라도 차기작은 제가 구입할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협찬이라는 걸 받아서 처음 시도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제작한 그 어떠한 영상들보다
정말 공을 들여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